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할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다소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단순하게는 충전 인프라 이슈 같은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실사용자 입장에서 두려운 점은 충전일 거예요. 차가 가다가 서면은 안 되잖아요. 국내의 전기차 도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에 13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돌아다니는데요. 충전소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합계로 3만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4대당 1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는 건데 이 급속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완만한 속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름을 팔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대응은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유사 4군데에서 모두 다 전기차 충전소를 한다고 했고 이런 부품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기존의 주유소 기점들에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축되는 충전소에서는 현대, 기아, 테슬라, BMW 등등 대표 차량들은 대부분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충전 인프라 문제는 산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미세한 부분 말고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짚어보겠습니다. 수익의 결정 3요소인 PQC 위주로 볼게요. 일단 전기차를 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부터 꼽는다면은 누구나 당연히 Q를 꼽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 연간 9천만 대 정도 팔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그 침투율을 가파르게 늘려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속도나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쯤 되면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블룸버그에서는 한 40년쯤 되면은 절반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30년과 40년은 무려 1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죠. 아무튼 이 침투율은 다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늘어나기는 할 거다. 다만 이 부분의 해석을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서 이게 바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정도의 시장 반응만 있는 거겠죠. 자,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중단한다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 따라서 30년 요이 땅 하면은 이때부터 주요 국가들에서 내연기관 차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전기차가 더 좋은 영향을 받는 건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Q는 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겠죠. 다행히도 매월 우리는 차량의 판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P를 보겠습니다. 시장 크기를 가늠할 때 차량 가격을 대당 2,90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한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요. 전기차의 약점 중 하나가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주로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 지급받아서 사는데 보조금 규모는 국가별로 이렇게 줄고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 평균 했을 때 차량 가격이 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비싸고 제한이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꼼수로 좀 내려놓긴 했지만은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로는 3년 뒤에는 이 전기차의 가격을 2,900만원에 맞춰서 판매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소비자들이 좀 살 수 있어서 좀 빠르게 침투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계획이라면은 제품의 P는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타임라인에 따라서 25년, 30년, 40년 해서 전기차 시장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대당 가격은 2,900만원으로 잡았고요.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 9천만 대에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봤을 때 여기다가 전기차의 침투율을 가정해서 곱해가지고 대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차량 50% 전기차 4,500만 대 정도로 팔게 되었을 때 시장 규모 매출액은 대략 1,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업계 1위인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저는 테슬라의 점유율을 40%, 60% 케이스를 가정해서 봤고요. 곱하면 테슬라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가정을 했습니다. 도요타나 현대차가 잘 나갈 때 OPM이 10%였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참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여전히 시가총액 650조 원이에요. 시장이 개화되는 대략 2030년에서 40년 그 어딘가 중에서 이 정도 점유율과 OPM을 이제 가정을 하면은
시가총액을 그럭저럭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어월 수치가 나오거든요. 글로벌 피어 1위다. 그리고 시장을 정말 장악한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자동차 업체는 한 10배 정도가 적당하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이 강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매겨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개화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한은 그럭저럭 주가를 방어해 왔던 거죠. 밸류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평가해서 바꾸겠다는 건데 가정이 분명히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전기차의 P가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가야 된다면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C를 낮춰야 됩니다. 차량 가격, 원가의 한 40~5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해야 돼요. 머스크는 18개월 내에 이거를 56%가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셀의 가격은 매년 크게 혹은 적게는 떨어져 왔죠. 2020년에는 135불인데요. 한 13%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16개월, 1년 반 만에 56%를 낮춘다?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배터리 P가 왕창 빠져야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다는 소리인데 전기차의 침투 시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셀 가격은 장기적으로 10%씩 빠진다고 하고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용량은 최근 2년 사이에 한 40kW 정도 늘었으니까 트렌드를 이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기차가 침투되는 시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액은 대략 400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익률 10%를 보면은 이 규모가 나오겠죠. 이런 추이로 배터리 시장이 가지 않겠냐 가정을 해봅니다. 전기차 시장이 언제 열리냐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현재 배터리 업체는 꽤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저런 애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테슬라는 생산 내재화 계약을 갖고 있고 이 규모가 대략 2030년 기준으로 3테라와트, 3000기가와트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 업체에는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의 원가 구조상 이익률이 10%인데 테슬라가 내재하는 걸 감안하고 국내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 30% 정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걸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매출액 한 120조에 영업이익 12조 정도 얻게 됩니다. 점유율이 올라가면 물론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는커녕 이익도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현재 시가총액은 LG화학 66조, 삼성 SDI 48조, SK이노베이션 25조 받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세세하게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보고 간다면은 LG가 배터리에서 이제 한 3에서 5%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요. 삼성 SDI는 소형 공구 같은 걸 기반으로 그래도 좀 이익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죠. 여전히 한 5% 정도 나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시작인데 LG랑 소송부터 풀어가야 되죠. 전체적으로는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그 역할이 되게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투자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기가와트를 투자하는데 보통 1,5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기가와트를 환산하면 15조가 들죠. 그리고 이거를 현재의 셀 가격으로 판다고 치면은 대략 15조의 매출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15조를 투자해서 15조의 매출을 기대한다? 이익률 10% 보는데 아까 봤듯이 문제는 셀 가격이 해마다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건 투자하는 시점에서 15조 매출액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라인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겠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머스크 말로도 배터리 생산 규모가 아무리 늘어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든다는 거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고 하는데 삼성 SDI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가격이 빠져가지고 나의 투자 대비 수익성을 장담해주기 어렵다면 당연스럽게 투자는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배터리의 공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100기가와트가 15조인데 15조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야지 투자라는 거니까 LG화학이 최근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슈가 된 것도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켜가지고 돈 땡겨가지고 증설하려는 계획일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배터리 투자 기조는 이어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전기차 업황 대비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어느 순간 투자가 멈추게 될 거고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에 P가 빠지는 걸 감안하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C를 엄청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원가에서 우리가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소재가 일단 50%예요.
단순하게 재료값을 빼면서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제 코발트 사용을 줄이고 물을 재활용하고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극재, 실리콘 코팅 사용해가지고 원가를 대폭 절감하겠다. 혹은 CATL이 제시했던 배터리 패킹에서의 셀2팩, 그리고 차체에 내장하는 형태, 이런 걸 하겠다는 게 각사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기술의 끝인 리튬 금속 전지나 전고체 전지까지도 원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이런 계획들을 좀 실시하고 나면 마진이 조금 높아지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되는 거는 인건비나 판관비 정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중국 대비 항상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폴리실리콘 때도 승패는 전기료 이런 거에서 달렸듯이 근본적인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 회사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그림을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려면 배터리 회사와 전기차 회사가 양쪽 다 양립하는 게 의외로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머스크 입만 보고 사는데 머스크는 NCMA, 그래파이트, 실리콘, 음극재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배터리를 자기가 팔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LFP를 쓸 수도 있고 하이니켈 쓸 수도 있고 실리콘 음극재 쓸 수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 쓸 수도 있다는 여러 떡밥을 계속 던져요. 업체도 파나소닉, CATL, 국내 업체들 바꾼다, 아니다, 늘린다, 노이즈가 엄청납니다. 그 속내는 머스크만 알고 있겠지만은 이건 아마도 배터리사들한테 일종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완성차 입장에서의 고도의 수가 아니겠냐는 걸로 보이고, 정말로 혁신적으로 C가 내려가려면은 진짜 숨겨둔 기술이 깜짝 나와야 돼요. 아이언맨 아크 혼자로 나와야 돼요.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의 의외의 경쟁력과 수요도 계속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가정을 하게 되면 한두 개만 바꿔도 수치가 확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버웨이스로 플레이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시장 정도의 비중은 들고 가거나 그때그때 트레이딩 해가지고 조절하는 방식으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또한 배터리든 차든 만들려면 테슬라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유상증자 하잖아요. 시가총액을 감안하면은 증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은 주주 입장에서 희석은 되고 있는 거고요. 돈이 또 필요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자꾸 펌핑해가지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이 동조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짝 또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테슬라 사야 되냐? 떠들 때는 같이 엮어가지고 떠들지만 요럴 때는 또 판단이 어렵고요. 악재로 생각하고 어렵습니다. 자, 배터리 이슈 외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있었는데 저번 영상에 자세히 풀어놨고요. 전기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GM, 포드, 테슬라, 현기차 등 주요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금 할 수도 없고 발주를 넣기도 힘들어서 이 요소만으로도 차가 만들어지는데 힘들다. 이건 일종의 예상 못한 변수로 발생을 했었죠. 최근 중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은 1월 달에 주요 업체들이 전년도 대비 살짝 꺾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니오, 리샹,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춘절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게 칩 이슈랑도 엮여있다는 설명도 있거든요. 판매가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종합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증자하고 최근에 기술주들 고밸류에이션 쇠락 현상과 함께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또 같이 움직여요. 오히려 이건 저가면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기차 쪽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딩하는 분야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잘 돼가지고 주가도 잘 풀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다만 상식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받을 요소는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요소들이었죠. 비싼 값을 안 치르고 주식을 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최근에 뒤늦게 들어온 분들은 손실이 나름 컸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침투율이 단기간에 높아질 수 있는가? 높아지려면 내연차 대비 높은 가격 이슈를 통제해야 됩니다. 차량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원가 비중이 큰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 업체들은 원가 구조는 현재로서는 이익이 남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떨어뜨리면은 얘네들이 투자할 동인이 생길 수 있는가? 투자 규모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다들 넉넉치 않은 그들의 상황에서 이걸 멈출 수도 있다.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구조가 답이 없으니까 엄청난 기술 혁신 변화 정도가 있어야 뭔가가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근데 이미 우리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비슷한 현상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차가 바틀렉이 걸릴 수 있고,
시장이 예상외로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몰라 네가 전기차를 알아 4차 산업혁명 이러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하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늘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외면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